아버지, 주택연금이요? 그걸 왜 하세요? 그러면 유산이 줄잖아요. 유산,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였냐? 그게 아니라 제 사정도 있고, 내 집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의사인 이 사정을 내가 들어줘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은퇴 후 아내를 떠나보낸 한 아버지가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가족 갈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홀로서기를 결심했고 그 소식을 들은 딸은 눈물로 사과했지만 아들은 상상도 못한 이유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선택은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꼭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아내 순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야윈 손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호가, 내 말 들리지? 순옥은 미약하게 눈꺼풀을 떨었어요. 만석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우리 금혼식까지 해야 할 텐데.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였어요. 순옥이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둘이서 남산의 단풍 구경을 가곤 했는데 올해는 병원에서 맞는 가을이었어요. 순호가, 기억나지? 작년 이맘때 우리 남산에 갔었잖아. 너 단풍잎 주워서 책갈피로 만든다고. 순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만석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만석의 아들 민우였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준비라니.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거냐? 아버지, 너는 나가 있어. 나 혼자 있고 싶다. 민우가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는 어때? 힘들어 하시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살지 않으셨는데,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의식은 있으신 거지? 응. 아주 미약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만석은 다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너 없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모르겠다. 그때 순옥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만석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민우하고 지혜하고 잘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100년 만년 살아야지. 순옥이 애써 말을 이었어요. 집, 관리비, 전기세,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냉장고, 음식 버리지 마. 만석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남편 걱정을 하고 있는 순옥이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당신이 해놓은 음식 소중히 먹을게. 순옥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만석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이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호가, 정말 가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분들 부르시겠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와 지혜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민우는 의사로서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고 가신 거야. 그날 밤 만석은 아내의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지나온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순옥은 동네에서 가장 예쁜 처녀였어요. 만석은 용기를 내서 중매를 부탁했고 다행히 순옥도 만석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서로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떡을 팔았고 만석은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민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지혜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순옥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참 행복했었지? 비록 가난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만석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옥이 없는 세상이 너무나 낯설기만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복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평생 남편분하고 금실이 좋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걸 보니 인덕이 두터우셨네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만석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순옥의 친구 영숙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만석아, 순옥이가 항상 너 자랑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영숙이 고마워. 준호기가 그랬다고? 맨날 그랬어. 만석이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그런 아내가 어디 있나 했는데, 둘 다 복 받을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한 자식들도 키운 거고. 3일장을 마치고 나서야 만석은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만석은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것도 힘겨웠어요. 여보, 나 왔어. 습관적으로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요. 현관 신발장에는 순옥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구두, 운동화, 슬리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어요. 순옥이 앉던 소파, 순옥이 즐겨보던 드라마 채널, 순옥이 키우던 화분들. 모든 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집이 너무 조용해. 내가 없으니까 집이 아닌 것 같다. 만석은 순옥이 앉던 자리에 앉아보았어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옆 탁자에는 순옥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독서용 안경이었는데 매일 밤 책을 읽던 순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책 재밌다. 나중에 당신도 읽어봐. 순옥은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역사소설을 즐겨 읽었는데 만석에게 줄거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만석은 안경을 들어보았어요. 얇고 가벼운 안경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만석과 순옥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참 예뻤지? 특히 너는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 TV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우와 지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이네. 민우 저 때 참 말썽쟁이였는데. 만석은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모든 사진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순옥의 흔적이 더욱 또렷했어요.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먹다 남긴 죽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점심은 뭐 해먹지?
너 없으면 나 굶어 죽는다고 했잖아. 텅 빈 집에 만석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순옥이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순옥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만석은 밥을 차려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50년 동안 순옥이 다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준호가 미안해. 겨우 밥을 해서 먹어보았지만 모래 같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더욱 적막했어요. 평소 같으면 순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돼지고기도 있고. 좋지. 내가 끓이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런 대화들이 그리웠어요. TV를 켰습니다. 순옥이 즐겨보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저 여자 또 속상한 소리 하네. 너 이거 보면서 맨날 눈물 흘렸잖아. 여자들은 다 그런가 봐. 지혜도 드라마 보면서 운다고 하더라.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요. 은행 잔고를 확인해 봐야 했어요. 순옥의 장례비며 병원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통장을 꺼내보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병원비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썼거든요. 남은 건 이 집과 시골에 있는 땅뿐이었어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10억은 될 거야.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니까. 만석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순옥과 함께 30년을 산 이 집이었어요. 곳곳에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더욱 그리웠어요. 순옥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정리해야 하나. 아직은 너무 이르겠지. 하지만 추억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매달 관리비며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순옥이 받던 기초연금 30만 원은 이제 끊겼고 만석 혼자서는 월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관리비만 2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요즘 경영이 어렵다고 했고 지혜는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가 너무 휑했거든요. 50년 동안 함께 잤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 무서웠습니다. 준호가 너무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결국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서 잤어요. TV를 켜놓고 자야 조금이라도 덜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딸 지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사실은 한잠도 못 잤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밥은 드세요? 만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먹는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찬도 많이 해놨어. 그래도 아빠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밥솥 사용법은 아세요? 안다. 안다. 네, 엄마한테 배웠어. 사실은 밥솥 사용법도 잘 몰랐어요. 순옥이 늘 해줬거든요. 아빠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라도. 괜찮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걱정을 하냐? 그래도 아빠. 관리비며 전기세며. 됐다.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지혜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며칠 후 지혜가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만석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지혜도 힘들 텐데. 이런 돈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어요. 그 돈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순옥이 늘 함께 갔는데 혼자 가려니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가 뭐 사야 하지? 너 없으니까 이것도 모르겠네. 라면, 김치, 우유, 대충 필요할 것 같은 것들만 샀어요. 집에 와서 보니 음식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이걸로 뭘 해 먹지?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어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결국 라면이 다 불어나왔어요. 준호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네. 부끄럽다. 일주일이 지나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일주일 후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왔구나. 들어와 앉아라. 민우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많이 마르셨네요. 밥은 잘 드세요. 먹고 있다. 걱정하지 마. 정말요? 냉장고 좀 볼게요. 민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과 김치, 우유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이걸로 어떻게 드세요? 충분하다. 혼자 먹는데 뭐가 필요하겠니?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시설이라도. 아, 시설. 만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식사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내가 왜 시설에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든지. 내가 왜 이사를 가야 하냐? 이 집에 내 추억이 다 있는데.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석이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병원 운영하느라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환자도 줄고 대출금도 많고 그래.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큰애는 중학교인데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만석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인데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그래서 당분간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만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한다. 너도 살기 어렵겠지. 아버지, 괜찮다.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우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라. 하지만 그 후로 민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민우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만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민우가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 과외비며 학원비며 순옥과 함께 뼈 빠지게 일했었거든요. 지혜 결혼할 때도 예식비며 혼수며 다 대줬고 민우 병원 개업할 때도 목돈을 보태줬어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술을 안 마시던 만석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길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어요. 준호가, 나 술 마신다. 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술을 마시면 순옥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더 참담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석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만석은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안내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 수령. 만석은 관심이 생겨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주택연금이 뭐지? 처음 들어보네. 안내문에는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 수령 가능이라고 써 있었어요. 마침 주민센터 직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주택연금이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입니다. 아, 그러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본인 집을 담보로 맡기시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만석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사시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때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값에 따라 다른데 혹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러시면 매달 1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160만 원이요? 정말요? 네, 정확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아,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집이 있고 나이만 되시면 거의 다 가능하세요.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면 해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이 계속 사시면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거니까 가족분들도 부담이 덜하죠? 집에 돌아온 만석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상담원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만석의 집과 나이를 고려하면 매달 15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평생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그 집에 사시는 한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집값이 오르면요? 그것도 연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나중에 정산할 때 남는 돈이 많아질 수는 있죠? 만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158만 원. 이 정도면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네. 그리고 어르신,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혜택도 있어요. 정말요? 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어요. 신청하실 거면 서류 준비해 주시고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네,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석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순옥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이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살 수 있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 집은 순옥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애들 줄 집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만석은 기쁜 마음으로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빠다.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아빠가 좋은 방법을 찾았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더라. 주택연금이요?
만석이 신나게 설명했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158만 원을 받는 거야. 이제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왜 우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벌었으면 아빠가 그런 생각 안 하셨을 텐데.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아빠, 그 집은 아빠랑 엄마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담보로. 괜찮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희 줄 집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지혜는 계속 울었어요. 아빠,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혜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남편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너도 아르바이트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그래도 됐다. 아빠, 마음 알아줘. 이게 최선이야. 아빠, 혹시 오빠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 어차피 연락도 안 하는데 뭘. 아빠, 오빠한테도 말씀해 보세요.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알겠다. 그런데 지혜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 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며칠 후 만석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민우야, 아빠다. 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아,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야, 아빠가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다. 무슨 방법이세요?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네. 그게 뭐예요? 설명하자면 길어. 어쨌든 매달 15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아버지, 잠깐만요. 그거 지금 당장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일단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가족끼리 상의해 봐야죠. 상의할 게 뭐가 있나?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만석은 민우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결정이라. 그럼 내가 나를 책임질 거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고. 됐다. 나중에 얘기하자. 만석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주택연금이 뭐예요? 만석이 차분히 말했어요. 설명할 테니 앉아라. 아니요. 왜 멋대로 그런 결정을 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멋대로라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 나중에 유산이 줄어들잖아요.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너 지금 유산 걱정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나를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로 내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민우도 흥분했어요. 아버지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언제 안 돌봐드린다고. 그래! 그럼 내가 나를 돌봐줄 거냐? 매달 용돈이라도 줄 거냐? 민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 사정도 있잖아요. 사정! 무슨 사정?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사정? 그런 사정 때문에 아버지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너 마음 다 알겠다. 내가 빨리 죽어야 집이라도 물려받겠다는 거지? 아버지!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다음 주에 신청할 거야.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 뭔데? 내가 나를 모실 거냐? 아니면 매달 생활비를 줄 거냐?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됐다.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민우는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만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았던 걸 이제야 터뜨리네.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만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유산이 줄어든다고. 내가 병원비 쓰느라 이미 다 털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났어요. 순옥의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을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유산 걱정이라니.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굶어 죽으면 어쩌라고.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님, 재산 정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진 현금, 자산과 땅을 딸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만석에게는 정기예금 500만 원, 주식 200만 원, 보험예약 환급금 800만 원, 그리고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었어요. 현금은 총 1,500만 원 정도 되고 시골 땅은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도 시세가 좀 돼서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4,500 정도네요. 증여세도 계산해 드릴게요. 딸 하나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면제해요. 증여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만석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아빠야. 네, 아빠. 주택연금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빠가 가진 돈이랑 시골의 땅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이건 너를 위해 쓰는 거야. 넌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아빠,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는 내 마음을 모르더라.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오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빠도 아빠를 걱정해서. 지혜야, 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너도 알고 있지? 유산 걱정을 하더라.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걱정을. 만석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하겠니? 너는 달라.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빠,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니다. 너는 충분히 해줬어. 30만 원이지만 보내준 것도 고맙고 무엇보다 마음을 줬잖아. 아빠, 오빠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네 학원비만 월 200만 원씩 쓰더라. 그러면서 아버지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하고.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했거든요. 지혜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집도 내가 가져. 오빠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민우 의대 보낼 때, 병원 개업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니까 외면하더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증여 절차를 마친 후 만석은 주택연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첫 연금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 민우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혜가 중간에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오빠가 너무 화나 있나 봐요. 화날 게 뭐가 있나.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건데. 그래도 가족인데. 오빠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가족이라는 게 뭘까? 예. 나는 50년 동안 너희 엄마랑 살면서 가족이 뭔지 알았다고 생각했어. 서로 아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만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너희 엄마가 죽고 나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더라. 아빠, 너는 아빠를 걱정해줬어. 비록 돈은 많이 못 줬지만 마음은 줬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지혜가 울먹였어요. 아빠, 오빠도 마음도 그게 아닐 거예요. 글쎄다. 그게 아니면 왜 연락을 안 하겠니? 실제로 민우는 2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만석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석은 혼자 생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지만 점차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 할머니 영자가 도움을 주었어요. 만석 씨,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치는 신걸로 쓰시고 돼지고기 조금 넣으시면 돼요. 준옥이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요. 이제부터라도 배우시면 되죠. 음식이 약이에요. 영자의 도움으로 만석은 몇 가지 요리를 익혔어요. 된장찌개, 계란찜, 간단한 볶음 요리.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겠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만석의 생활은 확실히 나아졌어요. 매달 158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지혜한테 손 벌릴 필요 없겠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좋은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준옥아, 이제 내가 좋아하던 사과도 매일 먹을 수 있어. 주말에 반찬을 가지고 딸 지혜가 왔어요. 아빠, 주택연금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좋다. 마음이 편해져서 밤에 잠도 잘 오고. 다행이에요. 아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마라. 158만 원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해. 실제로 만석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키웠습니다. 혼자 먹기엔 충분했어요. 준옥아, 내가 상추 키우는 거 봐. 내가 보면 깜짝 놀랄걸? 처음에는 농사가 어려웠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벌레 때문에 잎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할머니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만석 씨, 상추는 물을 적게 주셔야 해요. 매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몰랐네요. 하루 걸러 한 번씩 주시고 벌레는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면 돼요. 점차 농사의 재미를 알아갔어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제 상추가 제법 자랐네. 오늘은 상추쌈 해 먹어야겠다. 옆집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가끔 같이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장기도 뒀습니다. 만석 씨, 요즘 마음이 한결편해 보이네요. 그렇나요? 아무래도 돈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따님이 효녀시더라고요. 자주 오시던데. 네, 지혜가 착해요. 저를 많이 챙겨줘요. 아드님은 의사시라면서요. 부럽네요. 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의사는 맞는데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해요. 그래도 자식이 의사면 든든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같이 밥도 먹고 집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그래. 나는 깔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거지는 하세요? 한다.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세탁은요? 일주일에 한 번. 지혜가 웃었어요. 아빠, 속옷이랑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셔야 해요. 귀찮아서.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혜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날이 만석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지혜야, 오빠한테 연락해보자. 정말요? 아빠가 먼저? 그래. 아무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아버지, 주택연금 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후회를 해야 하지? 그냥 나중에 후회하실까 봐서요. 민우야, 내 말은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가 이 연금 받아서 20년을 더 살면 어쩔 거냐? 민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됐다. 연락하지 마라.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꺼운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민우였어요. 만석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되었거든요. 이 녀석이 뭐라고 썼을까? 결국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아버지께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써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쓴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네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한 말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세상에 치여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운영하느라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 환자분 중에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 하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이 시설에 보내려고 한다고 우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주택연금 받는다고 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다고 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 걱정만 했네요. 주택연금 하신 거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혜가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현금하고 시골 땅을 지혜한테 주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민우 올림. 만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라도 내 아들이네. 하지만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지혜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빠, 오빠가 편지 보냈다던데. 읽었다. 어떠셨어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알겠더라. 그럼 오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지혜야, 어떤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 아빠,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실제로 만석은 민우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민우예요. 만석이 문을 열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것까지야.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민우가 울먹였어요. 그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만석도 마음이 아팠어요. 됐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내 마음 알겠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만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우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끝날 수 없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어려울 것 같다. 아버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만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안부나 물어주면 좋겠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주택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지혜가 자주 돌봐줘서 큰 불편은 없었어요. 어느 날 만석은 유언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차근차근 작성했어요. 지혜에게는 이미 현금을 증여했고 이 집은 주택연금으로 담보에 들어가 있으니 사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만석에게 있었어요. 다만 만석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정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과 개인 물품들은 지혜에게 주고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더 썼어요. 지혜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먼저 간 것이겠지.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없이 혼자 살 때도 오빠와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단다. 이 집은 아빠가 고른 아빠의 노후였지만 내가 아빠의 평안이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말이야. 주택연금을 받은 건 내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아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 오빠와도 다시 연락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만족해.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 없으니까.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서 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 그 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만석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매일 병문안을 왔고 민우도 의사로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아빠, 지혜야, 내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우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민우야, 너도 왔구나. 네, 아버지. 만석이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아버지, 서로 잘 지내거라. 가족은 소중한 거야. 며칠 후 만석은 잠든 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파트 이웃들,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할아버지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셔서 주택연금 받으신 후로 정말 편안해 보이셨는데 지혜와 민우는 함께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뭐가? 가족은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였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주택연금 하신 것도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던 거야. 응, 나는 그걸 몰랐어. 주택연금은 만석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산되었어요. 집값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빼고 남은 금액이 상속 재산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그 돈으로 아버지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공원에 벤치 하나 기증하자. 좋은 생각이야, 지혜야.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아버지 이만석을 기리며. 그 벤치는 여전히 그 공원에 있어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잠깐 앉아 쉬어가시곤 합니다. 지혜는 가끔 그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바람이 살랑 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만석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민우도 가끔 그 벤치를 찾아와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늦었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벤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만석의 선택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하면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벤치에 앉아 젊은 부부에게 말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그게 진짜 효도야.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만 하시더라고. 그분도 주택연금 받으셨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씩 귀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만석 같은 부모들이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하지만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석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지혜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 집을 지나가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빠, 주택연금 받으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신 분이야. 너희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렴. 민우도 자신의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더욱 그래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환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부모님께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석의 선택은 남은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를 남겼어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적인 선택을 넘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였고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만석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지혜와 민우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대로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 벤치에서 만나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응, 맞아.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겠지.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남매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미안함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만석의 선택은 그래서 옳았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니까요. 여러분, 만성님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주택연금을 둘러싼 부자 갈등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그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진정한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민낯, 그리고 그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용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 속에 숨은 진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